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 해결사의 김광입니다. 오늘 동네 해결사에서는 금남로 행사에 관련된 피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남로 그 버스 통제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그때는 하여튼 매출이 한 3분의 1 정도로 떨어져 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지하에 차 가지고 오실 분들도 전화가 와요, 매장으로. 아, 사장님, 차가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불편해 갖고 그냥 갈래요? 이래요. 그럼 정말 열받죠. 장사까지 안 되는데. 불편 해소한 게 지금 행사할 때마다 매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시나 관계기관에 연락도 하고 민원을 제시하고 또 행사를 하고 있으면 그곳에 이제 일반 상인분들이 올라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 뭐 상관없다는 식이었죠. 되돌아오는 거는. 저도 하면서 당연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통보를 해주고 알려주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행정 절차에서 그게 빠져 있다면 당연히 그분들에게 그런 권리잖아요. 권리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지켜드리는 것도 시민정치의 하나의 단면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제 과거의 상가 상인들께서는 이 소위 민주화 투쟁을 하거나 촛불 집회를 하거나 이러한 걸 할 때는 함께 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같이 맞이하고 같이 또 투쟁하고 같이 정신을 같은 함께 활동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 광주 시민이날 행사는 광주 시민이 모두 함께 즐거워야 할 행사입니다. 그런데 5.18 행사하고 3년 전부터 이렇게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월로 11월 달이었는데 5월로 옮겨서 함께 하고 있는데 이번에 5월 16일, 17일, 19일이 5.18 행사를 해서 금남로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가 또 5월 21일, 22일을 행사를 해버리면 일주일 동안 소위 상가들, 지하 상가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곳이 되면 상가는 엄청난 피해가 되었겠죠. 그래서 상인들은 참 여러 가지로 그 안에도 우리 서민 경제가 잔뜩이나 어려운 시기고 아마 장사가 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불만과 또 과거에는 관행처럼 이런 걸 행사를 하도 전혀 상인한테 통보하지 않고 행사를 하면 그렇게 따라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또 상인들도 상인연합회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또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을 차량 통제를 처음에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 일주일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난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들어눕는다고 5.18 민주광장 올라가서 우리는 데모 못하냐 이런 식이셨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만 피해를 보게 아예 의견도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무작정 뭐 행사를 진행하냐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집회까지 한다고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집행부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심부름을 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분들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건의서를 작성해서 보낸 거죠.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하시니까.
네, 5.18 역사와 함께 민주주의의 시발점이라고 불리는 광주의 상징. 이 금남로 거리에서는 매년 시민들을 위한 행사들이 다수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행사들과 관련해서 주변 상인들의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갈등의 실태에 대해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남로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행사가 자주 열리다 보니까는 이 교통이나 소음 같은 이런 민원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네, 일반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금남로의 행사를 즐기는데 이제 여념이 없으셨을 텐데요. 사실 이런 와중에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이 금남로 주변의 상가분들이신데요. 이분들은 아시아 문화전당 주변은 상가가 자신의 일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사가 싫든 좋든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매 행사가 진행이 될 때마다 좀 굉장히 큰 소음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발생한 소음을 고스란히 견뎌내야 하는 데다가 또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부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도로를 통제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또 금전적인 매출에 대한 피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사 때마다 발생하는 소음을 견디는 과정에서 주변 상가분들은 대화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또 큰 데시벨의 소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견디다 보니까 두통을 호소하는 등의 신체적인 피해도 발생을 했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쳤다고 해서 금전적인 피해도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이제서야 불거진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나요? 이 문제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기는 합니다. 차량 통제와 함께 이 그 행사를 진행을 하기 시작한 때가 이제 꽤 오래 전부터 이제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이미 상인들은 피해를 겪어왔기 때문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양해를 부탁한다면서 이렇게 넘어가거나 또는 상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주거나 반영하지 않고 현재까지 그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결국 최근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금남로 상가분들 중에서 지하도 상가분들이 연합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건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네, 금남로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장 바로 앞에 항상 무대를 설치를 하시거든요. 저희 되게 손님하고 소통도 잘 안 되고 머리도 너무 울려요. 그 스피커 소리가 너무 커서 또 미리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하루 전에 이제 금남로 일가 쪽에 플랜카드만 붙여놓고 무슨 행사한다고 차 막는다고만 말을 해주는 거라서 저희는 아무런 대비도 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한테 오는 혜택도 없고 도로를 막아버리니까 손님들 이쪽으로 통행을 안 해서 좀 손해는 있어요. 어느 정도 손해가 있으신 거예요? 3분의 1 정도? 네, 보통 어떤 지역에서 행사가 개최되면 관광객이라든가 유입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상인들도 좀 이런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히려 지금 이런 금남로 같은 경우는 행사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주변 상가에서는 차량을 통제함으로써 차를 타고 오는 손님들이 다른 길로 가게 되면서 오히려 인구 유입이 줄어들었다. 또 그래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지인들이 가게를 방문하려다가 차량 통제되는 상황 때문에 좀 약간 불쾌함을 표출을 하면서 방문을 좀 꺼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소음 피해가 크기 때문에 행사 기간 중에는 이런 소음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 금남로 쪽 주변 상가를 피해서 다른 곳을 이용하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상인들 입장에서는 행사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또 그리고 행사의 이 행정 처리
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도 함께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장소에서 뭐 행사를 진행하려면 뭐 주변 상가나 뭐 주거지에 계시는 주민들 분께 좀 미리 양해를 구하고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시에서는 행사를 진행할 때 이 상인들에게 미리 좀 양해를 구하지 않았나요? 네, 지난 5월 22일에 금남로에서 진행이 됐었던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진행 과정에서 처음으로 시와 그 상인들 간의 대화가 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이런 대화가 없었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행사 일정을 뭐 주변 주민들이나 상인들에게 알리지 않아 왔고 또 그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 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행이기 때문에 뭐 문제로 별로 인식을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충장축제와 같이 좀 해마다 정기적으로 있는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에는 행사 진행 날짜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나면 이 상인분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그 홍보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양해를 구하는 절차보다는 홍보로 좀 대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상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런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난 이제 5월이죠. 처음으로 이제 광주시에 이런 불편함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런 행사로 인해서 이런 피해 부분에 대한 뭐 보상을 뭐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뭐 법률이나 조례 근거 규정이 존재를 해서 보상을 줄 수 있는 뭐 다른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 규정에 의해서 청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일반 민사 소송이나 뭐 행정 소송을 통해서 뭐 다투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민사 소송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 결국 매 행사마다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쪽 뭐 이런 곳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그 주최 측이나 주관하는 쪽에 손해배상 소송을 또 걸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연 그 행사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뭐 인과관계라든지 실제로 어떠한 피해가 이 행사로 인해서 손해를 본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소송을 통해서 뭔가를 보상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열렸던 행사죠. 시민의 날 행사를 광주시와 함께했던 이 시민단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사가 지금 뭐 기획돼 가지고 작년부터 준비를 저희가 했고 이 장소 문제도 그러면 미리 좀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단추가 안 풀리니까 행정은 이제 머리 아프니까 이제 옮기고자 했고 저희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일단 그늘이 없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데 민주광장에는 햇볕을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시민총회 이게 뭐 가수 엄청난 가수를 불러오면 뭐 물을 뿌리면서 놀겠지만 이거는 진지하게 앉아가지고 토론하고 공부하는 건데 햇볕이 없어도 지금 안 오는 마당에 햇빛이 있고 이 떼앗볕에서 누가 이 행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저희들이 생각을 했죠. 야간 행사는 거기서 이제 장소를 옮겨서 그러면 촬영을 막지 않고 진행을 하고 다음날 행사는 세팅을 좀 미뤄서라도 금남로에서 진행하는 걸로 아마 그런 설명도 드리니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시민단체 측은 뭐 작년부터 기획돼 왔던 이 행사가 상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런 부분은 행정상 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또 이 같은 문제는 시민들과 광주시가 이야기할 이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좀 갈등이 빚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시민의 날 행사도 이 시민단체가 이 상인들을 거듭 찾아간 끝에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상인들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행사들이 금남로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사실 저희가 무슨 큰 행사가 네. 있다라고 했을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장소가 사실은 아시아문화전당이지 않습니까? 뭐 전 국민이 열광하는 그 월드컵 응원의 경우에도 그렇고 전국적인 규모의 동시 집회의 경우에도 네. 그렇고 광주에서는 이 금남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기 전에를 보면 구 전남도청 본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좀 큰 의미를 가진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금남로 자체가 광주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온 그 세월 자체가 굉장히 길었던 네.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의 주요 행사들을 시민들의 그 안전과 행사의 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차량 통제를 통해 진행을 하기 시작한 점이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남로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행사가 광주 시민들의 그 전체를 위한 행사를 위해서는 굉장히 좀 자주 이용되는 것 네. 같고요. 또 교통이 좀 편리하고 쉽게 행사 장소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장소를 좀 쉽게 옮기지는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광주시의 문제를 제기했던 상인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나마 상인회에서 건의서도 보내고 5.18 행사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좀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계세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작년, 재작년 촛불 집회 이런 것들이 있었었잖아요. 그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집회만 한 게 3년 동안에 31번이더라고요. 집회만 금남로에서 31번. 차량 통제가 31번. 그럼요. 31번. 매달 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행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행사로 인해서도 차량 통제를 했었어요. 얼마나 많았을지. 작년이 거의 죽음이었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을 넘었겠네요. 그럼요. 근데 프린지 프린지 같은 경우는 계속 차량 통제를 하셨었는데 올해부터는 네, 이런 안 것들 한다고. 때문에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그러니까 굳이 차량 통제를 해서 그 한 가운데에다 무대 설치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앉아 있지 않아요. 저희들이 임원진들이 올라가서 보거든요. 사진을 다 찍었어요. 행사를 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지. 정말 한 500개 테이블이 있으면 200명이나 앉아 있을까? 뭐 민중 걸기 대회 해가지고 그 노동자분 그런 데서 금속노조나 이런 데서 오셨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때만 막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한꺼번에 확 왔다 가버리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거의 하지 않으세요. 그동안 이런 잦은 행사로 인해서 특히 차량 통제로 인해서 상인들이 이 영업에 방해를 많이 받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뭐 각종 집회라든가 뭐 행사들이 진행될 때마다 보통 차량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뭐 보통 한 달에 한 2주 정도는 상인들이 불편함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행사 때마다 차량을 통제하는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따로 기준 자체가 마련되어 네.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집회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 뭐 네.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이런 도로 점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을 좀 최대한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네. 것들이 예견이 될 수가 있는데요. 좀 대규모 축제와 같은 그런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계획을 하고 또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뭐 어떠한 법적 근거나 뭐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지자체에서의 그 행사 계획이나 규모에 따라서 지자체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광주시와 상인들 간에 이 합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점들이 개선되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피부에 뭐 느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왜 좋은 것은 전부 상무지구에서 다 하고 여기 불편 주고 그런 것은 왜 꼭 금남로를 통제해가면서 하느냐, 그게 사실 불만이에요. 글쎄, 보상이라고 하면은 저야 참 달콤한 얘기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건 어떻게 저희 그것까지는
네, 광주시와 상인들 간의 여러 가지 합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개선된 점은 없다라고 지금 상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상인들 간에 어떤 합의점들이 이야기가 됐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대표들과 타협한다. 그리고 행사에 서로 어떻게든 이렇게 참여하는 쪽으로 한다. 적은 행사지만 뭐 소규모 공연이 됐든 이렇게 참여를 한다. 그리고 또 행사를 할 때 이 지하를 잘 활용하는, 지하를 같이 활용하는 이런 방안. 이제 지역적으로는 뭐 쓰레기 문제, 이런 화장실 문제는 다 시하고 원만하니 이 해결을 하고, 행사할 때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걸 서로가 내부적인 소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도 이번에는 서로 향후에도 얻었고 이번 행사부터서도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고, 시도 또 달라지는 시 정책으로, 소위 말해서 우회 실국장부터서가 이 시야 모든 행사를, 금남로를 쓰는 행사를 하면은 대표들하고 대화해서 기획 단계부터서 함께 소통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행사를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것이 서로 좋은 결론을 도출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하상가 상인들은 광주시에 건의서를 제출을 하고 또 결론을 도출해냈지만 현재 지상에 있는 지상상가 상인들은 같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아직 광주시와 뭐 이렇다 할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하도 상가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새로 조직된 상인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이제 시에 직접 건의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도 이 단체로 들어오는 이 의견 자체에 대해서 이제 대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저도 처음에는 이제 건의 자체가 조금 무시되거나 뭐 해서 갈등이 좀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그 이후에 다행히도 이제 뭐 시청 쪽의 그 개입으로 인해서 원만히 또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지상상가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조직적으로 의견을 뭐 도출하거나 건의를 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로 개인들이 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개인이 제기했던 민원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단체로 이야기를 할 기회나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광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어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변 상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조건 행사를 하지 말라는 요구가 아니라 이 불편한 부분을 묵인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행사도 치르고 더불어 상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동네 해결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제가 이제 둘째를 가졌다는 사실을 어제 밤에 이제 확인을 했는데 당장은 엄청 기뻤지만 동시에 너무 좀 서글프더라고요. 침대 외에도 공기청정기라든지 팔찌, 목걸이, 그다음에 벽지, 건축 마감재 등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는 건 의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